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선거도 끝났고 이분들의 존재감이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그 끈앞을 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김윤기, 김태형, 김세환의 대전의 삼김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죠. 대전 지역 거리의 정치인입니다. 날도 뜨거운데 건강이 걱정됩니다. 거리에 세매시니까.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거리에 잘 안 나갑니다. 정의당 화이팅! 근데 정의당이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거리에 나서서 뭔가 집회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슈가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워서 이런 때는 거리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꾼다는 게 바꿨고요. 그리고 이분은 민간인 신분이십니다. 가끔 본인의 페이스북에 요즘에 문재인 정부 정책, 특히 경제 정책 디스를 엄청 하시는 분이거든요. 희망 드림 문화예술인 협회 김태형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은 본인한테 이득이 되나요? 아니요. 이제 뭔가 잘못된지를 알겠죠. 인식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리고 이분도 정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당에서 지금 아무런 공식 직함 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세환 당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당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김윤기 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좀 좋습니다. 일단 좋고. 네. 원래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이 우리 좀 뒤로 밀려졌잖아요. 그랬었죠? 그 이유가 이제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 일이 딱 그날 딱 겹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노회찬 우리 의원님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김윤기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또 나중에 한번 뵈면 제가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했는데 오늘 처음 그 뒤로 뵀는데 얼굴 역시 수척해 보이시고 나중에 또 계제에 할 얘기가 좀 있으면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네, 김태형 부회장님도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니 김세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또 공교롭게 저희가 카톡하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셔갖고 아마 상심도 크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삼가 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는 바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날 사실은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님 돌아가신 소식을 우리 정 PD님한테 처음 들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워낙에 뭐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사무실에 누가 소주를 사갖고 예, 아주 오랫동안 노회찬 대표님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당원이 그래서 뭐 사실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아직 진짜가 뭐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저희 당사에 엄청 다녀가셨죠. 이제 분향소를 시당 사무실에서 차렸었는데 한 2,000명 넘게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좀 가시는 길에 덜 외로우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뭐 대전의 삼김은 그래도 뭐 예전처럼 쭉 나가실 거죠? 존재감 없이 당당히. 네. 그래요. 정의당 지지율 요즘에 좋습니다. 뭐 언론지상에서 뭐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간간히 들리는 것 같고. 근데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김용태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하고 뭐 이렇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어때요? 두 정당 간의 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유한국당과 무슨 연대 이런 걸 하면 저는 그 순간 바른미래당에 있어야 될 이유를 난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설사 그런 일들을 정당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다. 지금 무슨 뭐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경제정책의 연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왜 정치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잘못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것들 정책연대든 뭐든 해봐야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당직자들 정리한 거 보면 파당 출신 다 잘랐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같이 가자면서. 잘릴 만한 위치에 있으면 잘려야지. 네. 이분들 몇 달 전에 되게 같은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 원래 같은 집안이 싸움 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 오늘 얘기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기로 한 주제는 대전에 이제 야구장을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얼마 전이죠. 과거도 아니고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들마다 이제 야구장 신축 공약이 좀 있었고요. 우리 후보셨던 김인규 후보께서 그 당시 후보께서는 이런 공약은 안 하셨었죠. 저는 짓겠다고 했습니다. 짓겠다고 했어요. 네. 공약. 그렇구나. 단 하나 두 개구나. 두 개 짓겠다고 했는데 뭐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도청 말고 경찰청 자리에 서민 임대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아파트 개발론자. 네. 이게 뭐 그런 자리에 서민 임대.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원도시 활성화 정책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가면 사실 이제 그 자리가 뭐 지나간 공약이니까 이제 대충 얘기하시죠. 네, 그거 그렇다 하나랑. 아니 요번에 그 문화동 거기에 문화누리라고 해갖고 서민 그 오피스텔형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자리 거기 되게 알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공공이었던 그런 시설물을 지면 좋죠. 예, 자 오늘 야구장입니다. 야구장하고 그거 두 개 짓겠다는 공약이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 야구장 공약은 사실 뭐 고백 드리는데 확신에 찬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뭐야? 오늘 이제 우리 야구장 신축 얘기인데 일단 입장을 한번 여쭤보죠. 김인기 위원장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공약을 냈으니 찬성이죠. 네, 찬성이시고 이유가
우리 조금 이따 이유는 들어보도록 하고, 근데 뭐 자꾸 진행을 하려고 그래. 우리 김태형 회장님은 당연히 찬성일 거. 아, 저는 뭐 옛날부터 찬성이죠. 그거 아니더라도 거기 좀 어떻게 손을 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은, 아니 당원님은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김태형 회장님 왜 찬성입니까? 사실 중구가 낙후됐던 것들이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관공서가 많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중구의 어떤 별다른 이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떠한 요번에 야구장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뭐 금액도 그렇고 무리가 많이 와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바로 야구장 아파트 뒤에 있는 영준월맨진에 살았었는데, 그 지역에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사동, 뭐 효동, 옥계동 요 일대 자체가 너무 낙후됐거든요. 근데 강진에 혹시 베이스볼 파크장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거기 구장이 9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비로 진 거예요. 어떤 국가에서 개입해서 진 게 아니라 이군분들이 많이 오셔서 훈련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대 경기가 많이 살아났어요.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숙소도 그렇고 사우나도 생겼고. 그 전지훈련들 많이 예, 가죠. 이군들 전지훈련 많이 가죠. 일군들은 회의로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학교들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유소년. 어느 정도 그 일대에 좀 그 경제적 활성화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야구가 또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일대에 또 그런 샵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중구 발전이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김세한 네, 당원님 적극 반대라고 하셨는데 한번 받아쳐 보시죠. 중구 낙후에 대한 부분은 그 누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이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어요. 뭔 얘기를 하셨냐면 남해에 이제 전지훈련 하는 그 9개 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밭 야구장에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야구장을 짓고 그 공설운동장은 저쪽 용계동에다가 새로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대전시장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얘기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에 있는 그거를 부수고 거기에 야구장을 짓고 기존의 축구장과 육상 트랙이 있는 거는 용계동으로 간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실행하려면 2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대전광역시가 그 정도의 재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하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또 반대 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야구장의 경기가 열리면 그 일대 모텔이던 식당이던, 왜냐하면 원정 경기를 보러 오는 또 타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말에 대전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전역에 대전 야구장처럼 역하고 가까운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전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접근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소까지 잘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2012년부터 지금 대전 한화 이글스 파크는 대전시에서 이미 150억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을 들어가서 관람석을 증축을 했고 편의시설이나 펜스까지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잔디랑 그러면 흙도 교체를 했고. 그러면 돈이 투입이 됐다면 이거에 대한 효용 가치를 긴 안목으로 몇 년 이상은 경제적으로 뽑아야 돼요. 우리 대전시도. 근데 돈을 이미 투자를 해놓고 그 옆에 또 몇천억 되는 것들을 투자하면서 멀쩡히 자 있는 또 주 경기장은 용계동으로 옮겨간다는 이 구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어떤 예를 드냐면요. 대전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형 백화점 또 유치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겠다. 이 논리하고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선 잠시만요. 제가 그냥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살짝 좀 틀어볼게요. 원정 경기 오신 분들 때문에 모델이 잘 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잘 될지는 조금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고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찬성 입장이시라고 했는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의 찬성은 아니고요.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대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당시에도 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국비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건 당연히 이제 한화 이글스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 텐데, 실제로 그런데
이런 사업에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는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것도 보면 400억인가 600억인가 국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실제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혹시 그 충무체육관, 대사동, 옥계동 쭉 그 라인을 보면 높은 건물이 없죠. 왜 없는 것 같아요? 고도 제한에 걸려. 미아지구로 엮여서 미아지구가 풀린 지가 불과 한 5, 6년? 그때밖에 안 됐어요, 지금 사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그거 풀리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높은 건물이 없으면 경제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올리질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낳고 됐고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용적률이 안 나와요. 그거 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그 당시 피해를 보셨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 뒷받침이나 좀 이런 것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야구하고 나서 어디서 씻고 가는지 아세요? 여기 띄울 고 사우나에서 씻고 잠은 딴 데 가서 자요. 유성 가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면 거기 호텔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씻고 거기로 가요? 그 운동선수들이요. 선수들이요? 네. 띄울에서 네, 씻고는 가시는데 잠은 유성 가서 잡니다. 그 선수 몇 명 주무신다고? 그 몇 명이나 된다고? 50명. 근데 호텔이 있고 없고는 되게 많은 차원이 있거든요. 지금 대전에 호텔이 지역에. 근데 그 생각보다 객실이 많아가지고 공실률도 높고 해서 있는 호텔도 없어지는 유성도 그런 추세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하나 답변 드린다고 이게 거창하게 했다가 끊어먹었는데 그 사회인 야구 시설을 말씀하셨잖아요. 남해 예를 들으면서 강진.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야구 인프라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도 사회인 야구가 많이 늘면서 실제로 보는 야구 관람수도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의 관중 수도 한창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려면 근데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줄이려면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광주 2호선도 안 내잖아요. 적자고. 그거 왜 놔줬어 그러면. 말할 때는 좀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회인 야구하고 유소년 야구, 그다음에 주부 어머니 야구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본 야구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는 리틀 야구와 어머니 야구, 그다음에 사회인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것들이 인프라를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프로야구의 인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클럽이 발전되는 건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 이글스만을 위한 프로야구장을 짓는 게 아니고 유소년 야구장을 많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소년 야구장을 많이 지면 유소년 야구를 할 때 어머니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머니 베이스 소프트볼 야구 인구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 사회인 야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프라가 대전에 갖춰졌을 때 한화 이글스의 관중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유동에 대한 폭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변부터 확대할 수 있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늘린 다음에 한화 이글스를 위한 것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하세요. 네. 용적률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게 저변이 확대돼서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야구장을 져야 됩니다. 그 중구에. 그럼 어떤 야구장을 져야 되냐? 일본에 가면 삿포로 동구장이 있어요. 이 삿포로 동구장은 거기에서 야구, 축구 다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돔으로 돼 있으니까 안에 인주단지 구장이, 야구장이 축구장으로 할 때 빠져나와요. 그리고 밖에 있는 축구면이 다시 쭉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할 수 있고, 비시즌, 일본처럼 막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콘서트를 유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일본 가서 왜 뭐 5만 10만 관중 앞에서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삿포로 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삿포로 돔에 맨 위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1인당 무조건 거기 타고 올라가려면 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주고 타고 올라가야 삿포로 돔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광 수입과 나머지 부대 창출 비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신 규모의 야구장을 져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나 숙박,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단순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뭐 거기 상업시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지금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1년에 10억 이상씩 적자납니다. 그런 안이한 발상을 가지고 졌다가 만약에 야구 인기가 줄어들거나
겨울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면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또 그 적자평을 메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잠깐 야구 인기가 지금 반짝한다고 해서 시장 공약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고 참 논리적으로 참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제가 요즘 문화기획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문화기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3가지 방향을 놓고를 해요. 첫째가 지역문화고 근데 지역문화도 다 좋아, 다 좋은데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 문화예술 교육이거든요. 왜 문화예술 교육을 신경 쓰냐면 아까 전에 유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야 저빈 확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갖다 주면 뭐예요? 모르니까. 그럼 교육을 시켜서 이 공연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상당히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육은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길러내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말씀들로 그렇게 척척척척 해나가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나 예산이나 아까 전에 뭐 2천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가려면 몇 천억도 더 들어가요. 인프라 다 조성하면. 잠시만요. 그 우선은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대전 혹시 세 분 사회야구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200개 넘어요. 전 야구 감독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600까지 갔어요? 예, 네. 많습니다. 뭐 집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근데 몇백 개 되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경기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야구는 사실 그렇죠. 위험한 그렇죠. 운동이잖아요. 예. 방망이로 공을 쳤을 때 예.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된 그런 경기장이 필요한데 좀 그런 저변이 많이 대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돔구장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풋볼 있죠. 미식축구하고 야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경기장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인기 위원장께서는 말씀 보태 보시죠. 오늘 되게 소극적이야. 더위 먹었나 봐요. 이사하고 짐 정리를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짐 정리를 계속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여러 가지 논점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중구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중구 그러니까 원도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온 계획을 보면 좀 무방하다. 온갖 걸 다 때려 넣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왔을 때 이 야구장에 왔을 때 중구에 왔을 때 뭔가 중구만에서 뭔가 이 여기에 왔을 때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 쇼핑센터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이러면 어딜 가나 가능하면 즉 가까운 데로 가게 돼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조성할 거면 별로 메리트 없는 계획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차라리 최초로 나왔던 계획은 그런 거였거든요. 허태정 시장이 최초로 나왔던 건 베이스볼 타운 이래가지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에 이제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구장 그 한화 이글스가 하는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도 사회인 야구 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야구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왔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방식이 나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이제 고민할 때도 그런 그 우리 월드컵 경기장 있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이 사실은 축구 경기가 많지 않고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나 재정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냥 야구장 시설이 하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중구 활성화 이런 말씀 하시지만 선거 때 거기에 이제 우리 후보가 있었잖아요. 얘기는 야구장 딴 데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차는 막히지 어차피 예전 같으면 버스 타고 오고 그럼 그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하지만 그냥 쭉 다 빠져나가는데 야구장 오면 차 막히지 주차난 생기지 주차장을 마련해 주면 되죠. 해결이 안 주차장 어디다 마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뭐 이게 사실 야구장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야구장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인기 위원장님이 어떤 반성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 원래 공약을 얘기할 때 이런 아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제로. 무안에 공항이 있죠. 양양에도 공항 있고 양양인가 F1 경기장이 있는데 영암입니다. 영암. 네. 뭐 10억씩 깨진다고 그러시는데 무한 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깨져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곁들이고 싶은 그리고 게 또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챙길 거 좀 챙깁시다. 중앙 가서 정치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처음에 이 야구장 공약이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중구의 그런 낙후됨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중구 활성화가 명분이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한화이글스 야구장이 대전이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관람석 시설이 불편하고 이런 거 때문에 야구장이 새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구 팬들의 그런 요청 그리고 뭐 허구현 씨죠 야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롯하여서 야구장 시절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출발은 그렇게 출발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중구 활성화 얘기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처음부터 철학이 뭐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구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꽃봉김에 제사 지내는 거고. 웃긴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역시 사회자님께서 대단한 이제 하셨어요. 식견을 갖고 계신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신축의 원인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 가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야구장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리글리 필드가 분들은 그 100년 넘은 야구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야구장도 굉장히 많이 보수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외야 펜스가 그 담쟁이 보수 속타요. 담쟁이 넝쿨로 돼 있을 정도로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물론 대전 야구장 64년 됐지만 우리 대전 야구장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돈이 투자가 됐고 지금 다른 구장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높은 좌석에 그러니까 저렴한 돈으로 팬들하고 야구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테이블석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명기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구만의 어떤 특색입니다. 중구에 우리 야구장이 있는 낙후된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가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구현 해설위원님께서 방송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중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2012년도 전에 보수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석도 늘렸고 펜스를 뒤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대전시에서 정말 고맙다. 이 정도면 향후 20-30년은 문제 없겠다. 멘트한 것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또 이 야구에 대한 인기 그다음에 광주 뭐 이런 데 져진다고 해서 대전까지 해야 된다고 막 이 대전에 있는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깎아내리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또 자,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허구현 의원 그 비판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대전에 대한 너무 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꼭 해야 이 얘기 못하면 저는 오늘 안 나오려고 했어요. 진짜로. 뭐냐면 안 나오려고 했어요? 저 외국도요. 해설 야구장만 100년의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설위원들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해설을 맡기는 것이 그분 미국 사람들의 미덕입니다. 빈스 컬리 같은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허구현 해설위원님의 능력이 뛰어나죠. 다만 지금 신세대와 맞지 않는 사투리를 쓴다거나 야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도 원로로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듣고 봐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러한 국민들의 신망과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그러면 우리도 아니 오래 됐으면 이제 그만두세요. 허구현 해설위원님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 정도 듣고요. 우리 김태형 사투리 쓰는 거 가지고는 뭐라 하지 맙시다. 우리 김태형 회장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또 우리 또 김 위원장님께서 전공이 또 체육 쪽 아니세요? 박사학위 받으셨잖아. 오늘 파이팅이 너무 넘쳐가고 겁나서 덤비지를 못하겠어. 공부도 엄청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전공 분야면은 파이팅 넘치는 거 당연한. 근데 저는 좀 그쪽에서 잘하다 보니까 요즘 혹시 거기 지나쳐 보셨나요? 여기 야구장 주변? 저 잘 걸어 다닙니다. 술 한 잔 걸어 다니시면 잘하시겠네요. 거기서 이렇게 부사동 사거리 가서 옥계동, 효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이런 경제적인 데 민감하다 보니까 무슨 가게가 들어오나 유심히 봐요. 맥주 양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요. 더 많아요. 조명이 좀 붉고. 근데 그 가게들 이른바 뭐 샷다 내리는 가게들인데 방송에서 뭐 그 가게 어렇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얘기해 보세요. 피처를 해드릴게요. 아니, 샷다 내리고 뭐예요? 이제 그런 가게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샷다 내려놓고 그 방 안에 무슨 이렇게 좀 방이 조그맣게 있어서 어떤 그런 좀 음성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가게들이에요. 가봐서 경험상 가보지는 못했어요. 들어본 얘기예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가게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남대전고 출신이잖아요. 갑자기 고등학교까지. 예. 그 학교 밑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가게 많아진 거하고 야구장하고 그러니까 뭐 본 김에 뭐 한다고 거기가 어느 정도 지역 발전이 되면서 좀 확장이 되면 좀 조금 더 좀 더 좋은 상권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그 고향 출신의 좀 애달픈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도시 활성화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저는 거기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거꾸로 주거의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이미 이제 그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상권은 예산도 많이 투여됐고 이제 그것에 비추어서 어쨌든 경기가 좀 생기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아주 이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계기가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만든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그동안 진 게 뭐 있어? 백화점도 못 치게, 마트도 못 들어오게, 뭐 해준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제 100%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그 말씀에 딴지를 걸어보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대구에 다들 가보시면 신천대로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그 내부 순환 도로일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도로였죠. 그 당시에 그런 도로를 갖고 있는 도시는 서울의 그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좀 특혜를 많이 입은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들어와 갖고 뭐 역차별 뭐 이런 논란부터 해갖고 대구가 낙후됐느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혜를 입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게 이제 좀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봤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느끼니까 더 크게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중국민들이 많이 받아 먹었다 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중구가 지금? 과거에는 대전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구가 지금 어려운 건 알겠는데 중구가 과거에 중심지였을 때 대전의 다른 지역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옷 사려면은 중앙데파트 홍명산가 나왔어야 되고 동양백화점 갔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구의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다른 지역들도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원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뭐 이제 청년 문화나 뭐 벤처 단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 일대를 청년들이 주거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뭐 저 야구장 짓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를테면 그런 예산들이 그런 방식으로 투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구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야구장 말고 그 돈을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이 돼야지 사실 야구장이든 뭐든 대규모 시설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오히려 논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청년 시설이든 창업 시설이든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선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야구장이 들어서는 순간 그 예산이 다 빠져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할 돈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야구장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원래 용계동에다가 짓겠다는 얘기였어요. 여기가 협소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거 때가 되면서 원도심 활성화 얘기가로 이걸 번졌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이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야구장을 신축하고 이것을 절로 옮기겠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야구장을 졌어. 공설운동장에다. 그러면 우리 대전도 종합운동장이 또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계동에다 그 종합운동장을 또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그 종합운동장의 효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공설운동장 전국체전 할 때 개막식 하거나 아니면 N리그 대전 코레일이 축구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뭐 행사 한두 번 정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쪽 용계동에 국제 규모의 종합 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을 짓잖아요. 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그런데 우리 전국체전 우리가 유치한 지 10년 됐거든요. 또 유치하려면 90년 기다려야 돼요. 90년 뒤에 개막식 한번 하려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냐. 지금 여기에 있는 종합운동장만으로도 대전광역시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정말 그러니까 중국에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이글스 파크에 이 야구장을 더 재정비하면서 지금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야구장이니까 그 주변에 젊은이들이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원도심 활성화다 저는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책을 이게 모텔은 100% 아니죠. 100%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게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100대은 없습니다. 예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지을 때 아주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작은 평수 강남에 누가 사냐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사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2억 하던 게 지금 7억 8억 합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왔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공간에 또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갖춰진 곳에 들어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에 많은 뭐 어떤 문화 행사들 많이 해요. 근데 그 문화적인 행사의 수준들이 질적으로 낮아요. 그래도 되질 않아요, 이게. 저는 그 중국에서 어떤 그 청년 중심의 뭐 청년 문화의 뭐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 하나이글스 야구장 파크를 거기다 지면 그럼 원도심 활성화 확 될 것 같죠.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3,000석이 그거라도. 우리 대전 네. 지금 하나이글스 파크 13,000석이에요. 작년에 매진 사례가 16회인가 18회 정도 돼요. 홈경기 한 70경기 하는 도중에 올해 한 20경기 지금까지 됐어요. 또 하면 한 40경기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반 이상의 경기는 13,000석을 못 채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해서 한 3만석 한다. 그러면 22,000석을 한다. 그러면 9,000석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22,000석이 홈경기 70경기 하는 동안에 다 매진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야구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확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제가 그러면 1,600을 뭐에 썼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 돈이 유소년 리틀 야구장 있는 돈이 그거 아니야. 20년 걸린다니까요, 지금. 리틀 야구장과 사회인 야구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야구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 것이 나중에 그 신축 야구장을 짓는 거 이루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화 이글스의 역할이 여기서 없다는 게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화 이글스가 지금까지 대전 시민들에게 물론 서로 주고받은 거죠. 다만 그 성적이 나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 시민들이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어요. 네? 보살팬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대전 한화 이글스도 대전시에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5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글스의 역할이 없어요. 근데 그 시절에 뭐가 있었냐?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가면서 이적료를 300억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 이글스에. 그런데도 대전에는 기껏해야 연말 되면 연탄 봉사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걸로 신축 그걸로 그 돈으로 좀 사실관계를 그 돈으로 이용규하고 정부로 영입한 겁니다. 결국엔 그 대전 구장이 지금 리모델링 되는 과정에서 하나 그룹이 한 20억 정도를 이제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신축 야구장을 하려면 한화 이글스의 역할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얘기를 예산의 민자 유치가 그런 부분인 거 아니에요? 이죠. 기업 예산 기업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야구가 뭐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을 가도요. 그 구단 이름이 도시 이름을 보통 쓰거든요.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기업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인데 이글스란 말보다 한화, 롯데, 삼성 이런 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요미우리 자이언츠, 요미우리, 한신 이런 식으로 기업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구단 운영하면 운영비가 적자 운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 구단 운영비는 모기업의 홍보비로 책정이 돼서 법인세 감면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야구가 경기가 진행되는 그 구장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고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그러한 스포츠예요. 그런데 공공성이 과연 야구에 얼마큼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승부 조작 얘기 많이 나오죠. 또 야구 그 선수들 간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죠. 요즘에 근데 다 말은 못하지만은 보도될 정도면은 실상에는 기자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거 때 그 대전 시티즌 정상화 추진위원회 시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전임사장 한 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축구팀에는 대전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야구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자긍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82년에 프로야구 출범하던 당시에 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업 네이밍을 스폰서로 쓸 수 있도록 해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LG인가 어디 보니까 유니폼에 서울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보다가 저는 하나이글스도 좀 저런 유니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 같아요. 뭐 미국 따라하는 그 요즘에 현충일 있는 6월 보면은 군복 이렇게 입는 거 미국에서 하니까 그거는 뭐 마음에 꼭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철학인지는 모르겠고. 아니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어. 제가 한 말씀 다음에 문학 얘기해. 아까 기업구단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이게 정치적으로 탄생한 것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을 대는데 기업 마케팅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특권을 준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억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됐지만 150억 시에서 하면서 20억 투자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과거에 야구장이요. 하나 이글스 파크가 아니었어요. 이름 네임이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라. 네, 지금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야구장이 대전 공설운동장 야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20억을 증축하면서 되면서 하나생명 하나 이글스 파크로 바뀌었습니다. 외야에 그걸 아예 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네이밍 마케팅을 한 거예요. 돈 20억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겁니다. 기업에서.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꼴랑 20억 받고 구장 전체를 통째를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화가 대전 지역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구단이나 선수는 연봉이라든지 수익을 발생하면 40~50%는 지역사에 환원도 하는데 한화 이글스 구단은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화 이글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 네? 말 일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 그러니까 대공 내놓으라고 산에 해요. 올라가고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돈 내놔야겠다. 하나 성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신축 야구장을 건설하려면 한화에서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 말씀도 곁들여서 성의는커녕 그 어디야 도안으로 안 가면 야구장 신축 못한다 막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김상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시민들은 사실 한없이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더 그런데 사실은 그 욕심이 끝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구장, 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해서 새로운 구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그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 네이밍, 네 보면은 관중 석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화장실 같은 거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그라운드 자체는 굉장히 시설이 좋거든요. 흙이나 잔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정상급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야구 팬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구단과 리그 운영에 대한 그런 공적 기능, 철학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아까 뭐 대전 재정 상황들 쭉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인데 하다못해 어린이 공공재활병원도 뭐 돈이 얼마밖에 못 와서 어떻게 그럼요.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에 좀 낙수 효과라도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수 효과는 없다. 있을 수도 있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대전에서 야구장 신축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전의 삼김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그래도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김세한 당원께서는 뭐 스키마가 체육 대단하시는 전문가셔가지고 오늘 막 파이팅 넘치셨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 김태형 회장님께서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오늘?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말씀씩 하시죠. 먼저 김세한 당원께서 하시죠. 네. 우리는 대전 시티즌이 사용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그런 예를 잘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 월드컵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었고 16강에서 이김으로써 대전 시민들한테 행복과 희망을 줬지만 그 이후의 월드컵 경기장은 매년 1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전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 지금 야구장을 신축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거기서 다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야구장을 지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어디까지 또 낭비될지 모른다. 냉철히 판단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핑크레 이글스 어린이 회원 장단의 어린이 5,000원 내면 했었죠. 5,000원 기억난다. 5,000원 잠봐주고. 맞아. 모자 주고. 아무쪼록 올해 이렇게 대전 야구장에서 이렇게 가을에도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뭘 할 때마다 이 멀티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사업들을 구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철학 속에서 그런 사업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뭐 철학도 중요하고 뭐 앞으로 했던 향후 발전 계획도 다 중요하죠. 근데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중구민으로서. 그래서 뭐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에. 오늘 불쌍해 보여. 깨갱.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백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문학계 미투에 미투. 문학계 미투.